안녕하십니까,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신차 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입차를 또는 국산차를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등록을 하기 이전에, 그쵸? 신차 검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이 차량을 반품을 하고 정상적인 차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제 신차 검수라고 하는 거예요. 국산차의 경우는 임시번호판이라는 게 이제 달고 출고가 되게 되죠. 그 생산 공장에서, 그죠? 딱 나오면 바로 임시번호판을 달고 그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네로 입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네 들어왔을 때 신차 검수를 통해서 이거를 뭐 반납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수입차들도 신차가 이제 딱 통관이 끝나고 PDI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는 원래는 그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시번호판을 안 달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왜 그러냐면 프로모션을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이 차량을 고객님한테 출고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등록, 그죠? 바로 등록을 하고 막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임시번호판이라는 걸 달지 않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수입차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임시번호판을 달지 않고. 자, 이 신차 검수는 말 그대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평택항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PDI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일단 이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를 한번 검수를 하죠. 그래서 그 평택항에 있는 곳에서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정을 받고 출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지점으로 탁송으로 캐리어 탁송으로 지점으로 싹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지점으로 움직이는 부분까지 P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딱 받으면 이제 그 PDI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에서 고객님께 그 출고를 해드리기 위해서 또 검수를 합니다. 이때는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뭐 실내나 실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수하게 되죠.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일반 그 딜러들은 신차 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검수를 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봐야 될 부분들을 잘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상이 있으나 매일 보게 되면 어떠한 모델은 그 똑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찍힘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아, 뭐 영업사원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케이 하고 그냥 서류에 사인을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담당 영업사원이 그거를 보고 바쁘다 보면 뭐 같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니까 그 직원이 매일 봐주고 뭐 그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출고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친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고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상 많이 또 그렇고,
지금처럼 이렇게 벤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갑바가 씌워져서 들어와요. 본넷, 그다음에 루프, 그다음에 뒤트렁크가 저렇게 하얀색으로 갑바가 씌워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부분, 이 갑바가 씌워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PDI장에서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다음 신차 검수할 때도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요? 만약에 사랑인회로 입고가 되면 사랑인회에서 뭐 김이사랑, 그다음에 뭐 사랑인회 직원들이 신차 검수를 할 때 이 갑바를 다 벗기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영상 촬영을 하기 이전부터 글을 쓸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벤츠는 이상하게도 이 외장 상태가 그닥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출고 진행을 할 때 광택을 내고 그 다음 유리막을 입혀서 출고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보다 신차 패키지가 조금 더 비쌉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차 검수를 끝내고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사진을 찍고, 또 김이사가 영상 촬영이 필요하면 영상 촬영을 다 해서 우리 그 출고 받으시는 회원님께 그 작업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출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신차 검수할 때 단순하게 외관 또는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찍힘이 있는지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김이사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고 정기적인 센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량이 들어왔을 때 입고가 되고 나서 이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고 뭐 시가지 운전을 해서 진짜 이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번호판이 안 달려 있는 상태고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이제 95%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평택항에서도 운전이 한번 되는 거고, 그다음에 PDI 할 때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지점으로 와서 지점에서는 이제 캐리어에서 내려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아니면 서스펜션, 뭐 배기라인, 뭐 타이어의 움직임, 뭐 유격, 각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이제 사실상 문제가 있으면 발견이 되고, 우리 사랑인에 들어와서는 절대 여기서 주차했다가 앞에서 주차했다가 이 실내로 들어오는 거, 전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엔진과 미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막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면 김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고 싶지만, 느끼고 싶고 막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고,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저희가 이제 엔진룸을 열고 그다음에서 뭐 엔진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센싱 부분도 잘 체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그나마 뭐 사랑인의 김이사를 이용하셔서 출고를 받으시는 이제 회원님들께서는 뭐 거래처의 고객님들이시나 김이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를 거의 뭐 운전만 안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 출고 후에 전혀 트러블 생기는 거 없이 이제 쭉 가지만, 사실상 이렇게 신차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고 출고를 하게 되는 일반 그냥 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러블도 좀 많이 생기고 속상한 일도 좀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99%가 사실상 견적 비딩 하시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견적, 뭐 조금이라도 뭐 어떠한 뭐 그런 부분들 막 싸게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사실상 영업사원이 해준다라고 하는 뭐 썬팅, 그다음에 PPF 필름, 그다음에 뭐 유리막 코팅 이런 거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기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고받을 때 사실상 위 외형적인 부분의 기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실제로 출고를 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나 이거 안 받고 그냥 간다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뭐 사랑인에서는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차량을 꼭 사랑인의 기미사를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딜러사에서 어떤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뭐 딱 다른 뭐 업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 뭐그 광고되어 있는 어떤 것을 보시고 뭐 다나와에서도 요즘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다나와도 거기는 뭐 경매처럼 이렇게 붙이는 입찰을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매 형식처럼 프로모션을 그러면 말 그대로 영업 못하고 지금 한 대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입들이 좀 많이 이제 다나와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카페들 다른 뭐 어플이나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의 포커싱, 그러니까 고객이 프로모션 또는 좋은 견적에 포커싱을 맞추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출고 후 또는 출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도 신경을 안 써요. 왜? 무조건 싸게 원했고 무조건 남들보다 싼 견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계약하고 출고하는 거에 포커싱 맞춰주는 거예요. 고객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 친구들이 판매하면서 그렇게 거기에다 포커싱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검정 비닐 종이와 똑같은 썬팅에 그죠? 그다음에 PPF 필름 붙일 때 특히 뭐 지금 이 차가 이제 그레이 색상이에요. 셀레나이트 그레이인데 그럼 예를 들어 셀레나이트 그레이나 뭐 블랙이라고 치고 뭐 화이트나 실버는 그나마 기스가 덜 보이니까 이 PPF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뿌리고 PPF 필름을 붙이고 문질러야 돼요. 힘을 주고 문질러야 그 PPF 필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도어컵에 붙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어컵 위, 아래, 좌우에 이 손으로 비벼대기 때문에 굵은 기스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뭐 헤드라이트랑 뭐 사이드 미러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뭐 추가비 10만 원이라도 뭐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받고 해주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본네트와 범퍼에 기스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리막 바르는 거예요. 자, 사랑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전시장에서 기본적인 디테일링 세차하고 뭐 유막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철분 제거하고 뭐 타르 제거하고 이런 디테일링 세차를 정확하게 다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택을 쫙 내고 그 다음에 유리막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랑인의 같은 곳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그 차를 어떻게 작업을 해요? 그냥 지하 주차장 또는 밖에서
그 작업들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는 세차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 좀 물을 꼭 짜지 않은 그냥 수건으로, 물수건으로 이 차량을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니까 이 차량이 지금 깨끗해 보이고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를 지금 육안으로 본다라 그러면 이 차량에 지금 수건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굵은 모래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외형상 굉장히 많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얘를 지금 물수건으로 문지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기스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차량이 등록이 되는 거고 그 상태로 출고가 되는 거야. 그럼 출고하는 날 이제 만나게 돼. 이 차량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죠? 출고하는 날 그 신차를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손세차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차량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신차야? 이거 중고차 아니야? 다들 그 반응이에요. 다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딜러와 고객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신차를 주문했지 중고차를 주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차 상태가 중고차만도 못해. 요즘 중고차 시장 가면 어때요? 예, 그 친구들은 광택이라도 쫙 내고, 그죠? 그리고 전시해 놓잖아요. 5개가 됐든 아니면 뭐 실내가 됐든 전시해 놓고 고객 맞이를 딱 해주잖아. 근데 신차인데 지금처럼 갑바가 씌워져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본넷에 이상이 있거나 루프 트렁크에 굵은 기스가 있는 거 아무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출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업사원이 바쁜데 이거 벗겨가면서 여기에 기스가 있네 없네 누가 봐요? 안 본다고. 그냥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조에 썬팅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벗겨주시고 빨리 이거 뭐 썬팅이랑 이거 작업하시고 출고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구려 썬팅에, 그죠? 그냥 물수건으로 그냥 겉닦고 그냥 유리막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게 유리막인지 발수인지 모르겠지. 어떻게 바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출고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봤으니까 썬팅하고 뭐 하이패스 매립하고 그다음에 뭐 PPF 붙이고 유리막 하는데 많이 줘야 얼마 주겠어요?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주는 거예요. 정말 마이너스 좀 더 보더라도 난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줘야지. 그러면 5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 밖에 나오면 이제 고객님들 한 달 정도만 주행해 보면 바로 아세요. 아, 이 썬팅은 못 쓰는 썬팅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뭐 알아보세요? 그렇죠. 좋은 썬팅이 뭐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썬팅 하고 계신가요? 뭐 제가 썬팅을 알아봤는데 이 금액이면 되나요? 또 가격 갖고 또 싼 거 싸게 사서 지금 또 당해서 중복 투자가 된 상황인데 또 그렇게 또 싼 거 또 찾으러 다니시잖아. 이렇게 또 좋은 차 막 벤츠, BMW, 아우디 사시는 분들이 포르쉐도 마찬가지예요. 뭐 포르쉐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짜리, 1억 8천만 원짜리, 2억 되는 차 산다고 영업사원이 좋은 거 해줄 것 같아요?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업사원들도 뭐 수당 남아야 되고 뭐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남겨야 되는 친구들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아, 자기들 이익금 많이 남아야 되니까 절대로 좋은 거 안 해주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 남아야 되거든. 그죠? 마이너스 났다. 그럼 마이너스 좀 덜 나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마이너스 덜 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싸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신차 검수를 안 한 거잖아. 못 한 거잖아요. 아니, 누가 뭐 신차 검수한다고 돈 줬어? 아니잖아. 지금 그 고객님이 나한테 싸게 달라 그랬지, 신차 검수 잘하고 뭐 문제 없는 차량 뭐 해주고 뭐 외형적으로 제가 가서 맨 마지막에 출고받으러 갔을 때 아주 반짝반짝 해야 되고 기수가 없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사실상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썬팅을 해요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뭐 서비스는 뭐예요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비스에 썬팅 뭐 해준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썬팅이 얼마짜리 썬팅인지 어느 브랜드인지 어느 정도 등급에 있는 건지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미사를 이용하시지 않으면 뭐 지금 사랑인에서 기미사를 이용하시면 알아서 다 해드려요. 그냥 좋은 걸로 다 알아서 해드리고 카톡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기미사는 네이버 쪽지 또는 네이버 뭐 메일, 네이버 채팅 또는 어떠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상담을 받겠다고 아니면 상담을 하십시오라고 어떤 툴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지금 그저께 그 한 업체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업체를 써서 그랬더니 그 바이럴 업체에서 간땡이도 부었죠. 그 저희 그 주식회사 겟무틀릿이 로고까지 박은 구글에서 왜 구글로 왜 이렇게 맵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설문지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뭐 연락처를 적어라, 뭐 원하는 차가 뭐냐, 막 이런 걸 쭉 이렇게 이쁘게 싹 만들어 갖고 왜 그거로 상담 받는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설문지라든지 뭐 다음 설문지 뭐 이런 거 툴 이용해서 왜 무료니까 만드는 게 그리고 무료로 그 주소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댓글로 한 100개를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와 어떻게 저희 로고까지 박아갖고 그 설문지를 만들어갖고 그 상담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상담을 남겼어요. 댓글 올라오는 거 다 삭제하고, 예, 삭제해놓고 신고도 하고 네이버에도 이제 신고도 하고 삭제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을 남겼죠. 벤츠 마이바우 그 구입 의사 있다고 해갖고 이제 거기 설문지 내용에다 쭉 제가 이제 원하는 걸 다 적어서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세게 욕을 한마디 해줬죠. 그랬더니 같이 욕하고 받아치더라고. 뭘 잘했다고. 그냥 뭐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워낙 이제 저희 카페에 이제 회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욕심이 나겠지. 여기서 좀만 뭔가를 좀 하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페 가입해서 김이사가 누군지 뭐 김이사가 어떻게 상담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이제 툴을 이용해서 뭘 하는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친구들이 뭐 그렇게 남의 집 가서 장사해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뭘 잘하겠어? 그 친구들이 무슨 뭐 신차검수 뭐 해줘? 그럼 신차검수 어디서 해줄 거야? 전시장 있어? 전시장 없잖아.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 브랜드 고객님이 계약을 하신 그 브랜드 그 지점 가서 신차검수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객이잖아, 객. 잡상인. 말 그대로 잡상인. 저도 그 지점 가면 잡상인 되는 거예요. 왜? 차 파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잡상인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신차검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싸게 해갖고 영업사원 그냥 빨대 꽂아갖고 쪽쪽 빠른 상황인데, 그죠? 거기 가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가 뭐 이런 데 저런 데 말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꺼져 그럴 거 아니야. 당신 뭐야? 남의 지점 와서 뭐 하는 짓인데? 그리고 꺼져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차 부담하고 가야 돼요. 꺼지려니까 가야지 어떡할 거야.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업체는 신차 검수하겠다고 가서 껍죽거리면 꺼져 그러면 꺼져야 된다고요. 좋다고 뭐 프로모션 잘 왔다고 좋다고 계약들 하시지. 그리고 막상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남 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고객님들이 답답한 거야.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알아보시는데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정확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알아보고 뭐 다른 데서 프로모션이 얼만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짜증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7천만 원짜리 E 클래스가 됐든 C 클래스가 됐든 얼마짜리가 됐든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건 벤츠, BMW, 아우디, 뭐 포르쉐 이런 차들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가오잡고 싶다라는 얘기고, 나는 품격이 있고 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브랜드를 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찌질이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차 사면 찌질이지. 어? 괜히 찌질이고 뭐 나는 찌질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찌질이 맞아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신차 검수 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왔어. 갑바 벗기고 아직 이거 등록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내가 검수를 딱 했어. 차량에 이상이 있어. 그럼 전 전화해요. 전화해서 가져가. 왜 그러십니까? 내가 사진을 지금 찍어서 보내놨으니까 카톡으로 확인해.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광택기로 돌리든 무엇을 하든 이걸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거는 생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가지고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죠. 1차적으로 고객님이 우리 회원님 또는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 또는 뭐 기존 고객님들이 1차적으로 이 차량의 이런 차량들의 고객이 아니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1차적으로 고객이에요. 김이사가. 항상 계약을 해주고 있고 항상 모든 걸 케어를 다 해주고 있고 본인들이 전방에 있는 게 그 담당 딜러사가 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최전방에는 김이사라는 사람이 딱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고객이 누구예요? 저예요. 김이사예요. 그럼 김이사가 고객인데 김이사가 이 차가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고 다시 갖고 와야지. 가져가고 다시 갖고 와야죠. 그죠?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항상 김이사가 인수 거부를 하고 새로 받아갖고 출고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아시죠? 그쵸? 한 보름 또는 한 달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김선님 왜 그러십니까? 사진 보내드려요. 지금 이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 뭐 한 가지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회원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원님 그러세요.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차량을. 이걸 반납하고 나면 그 뒤로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지만 저는 그 차량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분명히 출고를 받는 시점에는 내가 이 좋은 비싼 브랜드의 차량을 출고받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요 이사님 하셨지만 실제로 출고가 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계속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비싼 차를 사놓고 100%의 만족이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럼 정신 건강에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 차량에 정을 못 붙이고 계속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고객님이 회원님이 정말 괜찮아요 해서 출고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나중에는 트러블이 생기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트러블 한번 생긴 이후부터는 아예 문제가 있으면 인수거부를 해버려요. 그냥 출고 안 해드리는 게 나아. 차라리 계약금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해약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확하게 잘 보고 문제가 있으면 출고를 안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이사가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못 보고 김이사가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도장면에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산화가 되거나 뭐가 해서 약간 도장면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택기를 돌리고 유리막까지 입히는 건데, 왜냐하면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는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정말 잘하고 잘한다고 잘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요즘 아마 특히 벤츠 출고 받으셨던 분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한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이트, 뭐 셀레나이트 그레이 색상을 출고 받으시고 나서 바둑이처럼 점점점 없으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장을 이제, 왜냐하면 등록까지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딜러랑 막 싸우고 난리를 치죠. 며칠 뭐 한두 달 막 싸우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 이거 싸우면 뭐 할 거야? 이미 출고받고 인수증에 다 사인하셨잖아. 인수증에 사인하고 나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어. 왜? 본인이 출고하는 날 다 보고 오케이 하고 가져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도장면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센터에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센터에서 이거를 뭐 교체는 못 해드리고 도장을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차에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장을 까고 다시 바른 거야. 그럼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어떻게 돼요? 예. 이거 판금 도색이 있는 거야. 그럼 감가되잖아요. 그걸 떠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차 검수가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신차 검수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수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영업사원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 영업사원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회원님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 친구들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그러니까 고객님 직접, 우리 회원님이 직접 그 출고하기 전에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 갓바를 띄기 전에 가서 그 차량을 신차 검수 다 본인이 직접 하시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차 검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신차 검사를 딱 가면 객이잖아요. 그럼 뭔가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미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영업사원한테. 신차 검사하는 친구 갈 거니까 그 친구가 신차 검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네 그러죠. 근데 또 막상 딱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째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여러 명이 쫙 나왔고 팀원들 다 나와요. 다 나와갖고 이 새끼가 뭘 보나 그러고 계속 옆에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러 온 사람도 그 상황에 몰매맞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보고 가는 거예요. 정말 대충 보고 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큰 기스를 발견했어. 그럼 그 기스 발견했다고 사진 찍어갖고 고객님한테 보내죠. 그러면 그 딜러가 뭐라 그래요? 다른 차 신차 들어온 거 쫙 서 있는 거를 다 사진을 찍어요. 벤츠는 원래 이 정도 기스는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쭉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신차 검수하겠다고 돈 그냥 날리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차 광택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광택비 또 발생을 하죠? 그럼 광택만 할 거예요? 유리막까지 하셔야 되잖아. 그럼 또 돈 들어가죠? 그럼 결국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영업사원에 대한 불신 깨졌어. 이 차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출고도 받기 전부터 막 문제가 있으니 막 차 바꾸고 싶지도 않아. 짜증이 나 있어. 근데 이미 또 등록은 되어 있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고 차 사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신차 검수해서 그냥 편안하게 전화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해서 가져가 그러면 가져가고 다시 새 차를 갖다 줄 수 있는 뭔가 그 정도로 좀 능력이 되는 사람들하고 좀 거래를 하세요. 단순하게 뭐 프로모션, 뭐 견적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신차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해결을 해주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회사하고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차 검수는 뭐 100가지를 한다, 1000가지를 뭐 자기는 봅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보고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인수 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걸 신차 검수를 해서 뭔가 문제를 봤을 때 가져가고 야 좋은 거 다시 보내.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빡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셔서 신차 구입하시면서 행복한 출고를 받으시고 또 행복하게 차량 운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차 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